이분은 이제 은퇴 후에 실제적으로 정말 재밌게 지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를 하셨다가 49에 은퇴를 하셨죠. 조금 일찍 은퇴를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더 바쁘게 사셨습니다. 만화방도 하시고 부대찌개집도 하시고 이따 이제 좀 그 수익 낸 것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정식으로 사진 작가로 데뷔를 하시고 또 문학에 또 도전하셨어. 신인 문학성도 타신 그런 실력자십니다. 젊은 많들만 한다는 파워 블로거, 대한민국 100대 우수 블로거로도 선정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 준비 전문 강사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포토 스토리텔러 변영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 전문 강사 변영도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이란 텃밭을 가꾸면서 정말 재미있게 보내고 있는 저희 경험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은퇴 후에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로 행복이 아닐런지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오신 그 이유도 바로 그런 행복을 찾아서 나선 여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화면에는 할머니는 올해 116살 되신 일본의 오카오 미사오 할머니입니다. 생존하는 분 중에서 가장 장수인 분으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분이에요. 그 옆에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의 인구수입니다. 13,513명은 지난해 8월도의 숫자이고 그 뒤엔 14,672명은 금년 9월 달에 100세 이상의 수입니다. 1년 사이에 1,1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100세의 장수시대라는 것을 말로서만 아니고 피부로 느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퇴 시기는 정말 빨라지고 있죠. 그래 요즘은 체감 정년을 52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52세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60살에 은퇴를 해서 100세까지 산도 가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가 시간이라는 건 전 시간에서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생리적인 필수 시간,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하는데요. 하루의 여가 시간을 11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16만 시간이 됩니다. 이 16만 시간을 연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18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 많은 여가 시간을 정말 무료하게 할 일 없이 보낸다 그러면은 100세의 장수 시대는 그야말로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정말 고통의 나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무료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고통이 아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가 최근에 우리가 갖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있는 할아버지는 지금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의 작은 빈터를 이용해서 텃밭을 가꾸면서 진지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이분입니다. 행복해 보이세요? 불행해 보이세요? 정말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은 몰입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되시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세요? 했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재미있어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텃밭을 가꾸면서 노후의 여가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도 늦었지만은 인생 이모적이라는 새로운 텃밭을 만들면서 지금은 정말 재밌고 보람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 얘기를 부끄럽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대그룹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일찍 임원의 승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지금부터 15년 전 1997년 12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저는 해임이 됐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변용도에서 용도가 있어서 늘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9살에 바로 용도 폐기가 돼버렸어요.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퇴직한 후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주몽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인기 드라마에서 대부분이 기억하실 거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송일국 씨가 최근에 새 쌍둥이를 낳아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병사들이 등에 활을 짊어지고 주몽을 따라서 와와 함성을 달려가는 속에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당을 받으면서 대중드라마 엑스트라도 출연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명색이 대그룹에 임원했던 양반이 월 40만을 받으면서 자그마한 회사의 조경관리사로도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조경관리사지 가서 보니까 큰 대빗자를 들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일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창피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 비우고 일을 재밌게 했어요. 그 회사에는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가을이면 단풍이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 일을 제가 치워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치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던 끝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별 모양도 만들어보고 꽃 모양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재미있었던지 직원이 이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만화방의 창업, 부대찌개집 운영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59세 때에 가까운 친구 두 사람을 비명 행사로 보내게 됩니다. 한 친구는 저보다 2살이나 아래인 건강한 친구였어요. 추석 전날 다른 친구들과 남한산성에 올랐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119를 불렀습니다. 참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추석 가는 차량 행렬에 맡겨서 다소 늦게 온 119를 타고 가까운 성남의 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다른 한 친구는 창원에서 자수성가에서 100억대의 자산을 일군 친구인데 그 친구 역시 동업계 회의를 마치고 혼자서 운전을 해서 돌아오는 도중에 심장이 이상이 생겨서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운 채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들만이 내려보는 가운데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저는 이 두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황망했어요. 저도 지금처럼 산다 그러면 두 친구처럼 정말 허망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1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지만은 이런 일은 없고 정말 무의미한 생활이었고 세월은 10년의 세월이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봐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꾸만 늘어난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저는 어떻게 하면은 평생을 좀 더 재밌고 현역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텃밭을 만들면서 몇 가지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뿌린 씨앗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제가 글을 잘 썼던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 나이 57세 때 지금부터 7년 전에 유어스테이지라는 곳에서 시니어 리더를 모집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알고 거기에 응모했고 리더가 됐고,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필수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곳에 글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물어서 어수룩한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어제까지 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의 수가 몇 편 정도나 되는지 생각이 되세요? 1933편이에요. 수필집 한 권을 내려면 한 60편이면 한 권이 나옵니다. 책의 분량으로 따져보면 몇 권인 정도 되겠어요? 무려 32권이나 되는 글의 분량이에요. 이런 꾸준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011년도에는 제 블로그가 대한민국 100대 우수 블로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다시 내놓으라 할 만한 큰 신춘문예는 아니었지만 순수한 문학지에 응모를 해서 수필가의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수필가의 이름을 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을 좀 더 정성 들여 써야 되고 또 계속해서 수필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글을 쓰는 하나의 채찍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사이트에서 컬럼니스트를 모집을 했어요. 우연히 알고 여기에 응모를 했더니 운 좋게 컬럼니스트가 선정이 됐고 지금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형도의 렌즈로 보는 행복 세상이라는 컬럼니스트를 하면서 글을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쓴 글들을 모아서 지난해 11월 달에는 자그마한 책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아름답게 보니 아름다워. 책 이름 아름답죠? 저는 모든 세상 일을 아름답게 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곁들이고 지금까지 쓴 글을 모아서 자전적 에세이집을 낸 것이 현재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이고 많지는 않지만 인지세도 받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쓴 배경에는 바로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겠습니까? 3238. 어떤 숫자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로그를 비롯해서 다음 네이버의 블로그 2개, 전체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사진과 관련된 클럽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컬럼의 글쓰기, 그리고 기자로서의 쓰는 글들. 그래 7년간 제가 쓴 글의 수를 합계를 내봤더니 3238편이에요. 7년간입니다. 그러면 7년간으로 역산을 해보면은 1년에 몇 편을 썼다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465편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건 이상을 계속 블로그에 글을 쓰며 올렸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나요?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욕심 많게 또다시 저희 인생 이모작에 다른 씨앗을 하나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은 제가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거예요. 제 나이 60살에, 그러니까 2010년 7월에 사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제가 사는 곳에서 무료 사진 교실을 운영하기에 여기에 참가해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에 저희 사진의 솜씨는 그야말로 초보자였고 제가 가진 카메라 장비는 자그마한 소형 카메라 한 대가 전부였어요. 이렇게 사진을 배우다 보니 우리말에
다홍치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단순한 사진 침해에 끝날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남들이 좀 알아주는 공인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초보자가 겁도 없이 사진 작가에 도전을 합니다. 사진 작가가 되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인정하는 공모전의 점수를 따서 그 협회 정회원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3개월 후, 그러니까 2010년 10월부터 겁도 없이 초보자가 그 공모전에 응모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잘 됐겠습니까? 당연지사로 다 낙선됐겠죠. 다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1년간에 걸쳐서 28번의 공모전을 응모를 했습니다. 얼마나 됐겠어요? 다 떨어졌다고요? 절반이 낙선이 되고 다행히 15번 정도가 입선을 해서 1년 안에 사진작가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저 딴에는 좋은 사진하고 출품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내 딴 나는 사진을 찍는 재능이 없나 보다. 재능이 없는 것을 한다면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포기할 생각도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사진을 좋아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서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잘 찍지는 못했지만 그 배운 사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바로 사진 재능 기부입니다. 사진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애써 배운 사진의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주려고 노력을 했고, 소외된 계층 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사진 봉사를 계속해 줬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이 제주도에 있는 그룹홈의 청소년들이 서울 나들이를 했을 때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사진을 찍어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진 재능 기부를 통해서 오히려 제 자신의 사진 실력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에게 더 좋은 사진을 찍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의 실력을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였어요. 결과적으로 저분들은 저의 사진의 은사님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진을 배운 지 만 3년이 되던 지난해 7월에는 대한민국 국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진대전에서 입선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진이 입선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해 작년 11월 달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한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데서 사진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내노라 할 만한 사진대전이라 할 수 있는 부산 일부가 주최하는 사진대전에서 전국에서 응모된 1166점 중에서 2등을 한 우수상을 거머쥔 제 작품 닭장이라는 사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느 날 아침에 저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변해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 중에는 이러한 숫자가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30만. 무슨 숫자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찍은 사진의 숫자입니다. 4년간에 걸쳐서. 역산을 해보면은 4년간이기 때문에 4년간 하루도 거리지 않고 하루에 205장 정도를 찍어야 되는 숫자예요. 너무나 몰입을 했나요? 어떤 때는 교통신호를 받아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석양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벌써 끝났어요. 운전사들이 난리 법석이 났겠죠. 때로는 파파라치로 몰린 적도 있고요. 사진을 찍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지금은 카메라 하나면 정말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30만 장. 자, 또 욕심을 하나 저는 부립니다. 62살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진이나 글쓰기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에 웅변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 곳으로 녹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런 다양한 경험과 저희 모든 역량을 한 곳에 모여드린다면 정말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저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가진 강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강사가 돼서 후진들에게 이런 경험을 얘기해 주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고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12년에 앙코르 스쿨이라는 데서 은퇴준비 전문 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부터 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초보자입니다. 그러나 화면에 있는 작은 사진은 10월 7일 엊그제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열린 4060 인생 설계 박람회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는, 초빙을 받아서 주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있는 큰 사진은 8월 28일 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한 400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국제 은퇴 컨퍼런스가 열린 자리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강사 활동이 초빙을 받고 강사 활동하면서 지금은 정말 보람있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강사가 되는 과정 중에서 개그 콘서트에서 어느 누가 얘기했던 안 좋은 추억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38이라는 숫자입니다. 무슨 숫자겠습니까? 은퇴준비 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났더니 은퇴준비학교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 시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열정적으로 넥타이도 빨간 넥타이를 마구 나가서 강의 시연을 했어요. 마치고 나서 저도 괜찮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며칠 후에 저에게 전달된 강의 평가서에 총 평점이 38점을 받은 거예요. 50점 만점이냐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점 만점에 38점을 받았어요. 정말 비탄스럽고 창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모습이 화면에 있는 고흐가 그린 비탄에 빠진 노인과 같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38점 정도의 강의 평가를 받으라면 정말 저는 강의할 차질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에게 체면을 걸었어요. 너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 너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을 쏟아놓는다면 훌륭한 강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위치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혹하리 마치 평점을 준 그 직원들에게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저런 평점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를 통해서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자라는 데 지원을 해서 조선일보사회와 시니어 파트너즈라는 곳에서 공동으로 발간하는 시니어 조선의 사진 명예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곳에서의 KDB 시니어 브릿지 센터의 두드림 기자로도 활동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SBS 라디오의 시니어 프로그램인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에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출연 중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말 재능 기부를 비롯해서 자원봉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재능 기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외에 노력 봉사도 합니다. 자그마한 게릴라 봉사단이라는 단장을 맡으면서 요즘은 영등포 역전에서 심야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인생의 이모작의 텃밭에 뿌린 그런 다양한 씨앗들이 지금은 발화를 하고 싹이 터서 정말 꽃을 피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정말 하루를 25시로 살고 있고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전반생보다 지금은 후반생을 더 활발하게 보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정말 행복한 후반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됐냐를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화면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 있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가 생겨서 계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이 정말 재미없었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진작에 포기했을 거고 그냥 무료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늦었지만은 제 가슴 속에 있는 끼를 끄집어내서 그 끼를 계속 키워서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높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강사님 말씀하시던 몰입의 이유가 여기서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말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간다면 가랭이가 찢어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형편에 맞게 여가 활동을, 취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좋은 그 카메라를 가져와서 저는 자그마한 카메라다 주눅이 들었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저는 3년이나 또는 7년에 걸쳐서 정말 꾸준하게 일을 해왔어요. 그것이 가장 큰 요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시작도 잘하지만은 포기도 쉽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긴 노후의 여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데 한두 시간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을 하면은 어떤 경우도 우뚝 설 수 있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재미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하나를 했을 때 그 자체에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어지고 더욱더 도전할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 자신의 취미를 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특히 나이 들어서 하는 취미 활동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 하는 가장 기본 바탕에는 저는 기회가 오면은 언제든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상관없고 형편에 상관없이 기회가 왔을 때 늘 붙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을 있게 한 결과이고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하는 데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100세의 장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가 시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취미 활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미 활동은 정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면 정말 멋진 노후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정말 잘할 수 있는 길을 한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더라도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길을 끄집어낸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리 긴 100세의 장수 시대라도 정말 재밌는 여가를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꾸준하게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이유는 또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취미 활동을 개발해서 그런 여가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리 긴 우리의 100세의 장수 시대라도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취미의 길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끄잡아내셔서 정말 멋진 노후의 여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